안녕하세요. 방송대 하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시행 공고가 며칠 전에 나왔어요. 한 번씩 다 읽어보셨을 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좀 읽어보니까는 좀 내용이 달라가지고 그것 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시행 공고. 2024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시행에 따른 시험 일정, 시험 범위 및 유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자, 여기 보니까는 주요 변경 사항이 있죠. 이렇게. 자, 입실이 시험 시작 후 입실 불가. 이므로 시험 시작 전에 반드시 시험실에 입실 완료. 이거는 뭐 그전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시험이 시작하면은 입실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뭐 어느 정도는 뭐 허용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좀 늦게 지각해서 오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이게 조금 애매해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렇죠. 여기 이제 입시 시간이 나와 있는데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실은 시험 시작 후 10분 뒤부터 퇴실 허용. 20분인가요? 20분 뒤부터 허용이 됐었는데 이제 10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빨리 나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게 시험 문제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목들이 있어가지고 금방 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또 다른 과목 공부한다든지 뭐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개선이 된 것 같고요. 특별관리반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좀 못 들어봤어요. 이게 뒤에 가면 나와 있는데 노인분들 시험 보는 거를 좀 따로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시험 일정은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 일요일 이렇게 주말을 통해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 6월 6일부터 6월 9일까지 총 7일간 시험을 본다. 그런데 보통 6과목을 신청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하루 만에 다 볼 수가 있겠죠. 다 하루 만에 볼 수 있는 거죠. 7과목이라도. 근데 좀 이제 뒤에 나오면은 이렇게 이제 회차가 있는데 회차를 따로 선택을 해가지고 2회차, 3회차에서 시험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시험이 있어요. 1회차부터 6회차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3회차하고 4회차 요 내용은 뭐 이분들만을 위한 건지 요거는 뭐 좀 확실하지 않네요 지금. 자,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시험 운영 시간만 표시를 해주고 입시 시간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이제 자발적으로 알아서 일찍 다들 오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8시 40분이나 하여튼 20분 전까지 입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입시 시간이 8시 40분이면은 이때부터 입시를 해가지고 8시 40분부터 입시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공구시 뭐 전까지, 그러니까 시험 보기 직전까지는 입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2023년 2학기 대비 입시 시간 및 시험 시작 시간이 일부 조정이 되었다. 그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40분에 입시라는 것도 있었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좀 변경이 됐는데 끝나는 시간이 마지막이 20시 35분 뭐 이렇게까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적당한 시간은 이 마지막 6회차는 너무 늦게 끝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회차, 5회차 요거를 이제 주로 신청을 하는 편이에요. 시험 시작 후 입실 불가, 시험 시작 후 10분 뒤부터 퇴실 허용. 방금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시험 종료 시간 응시자의 수강 교과목 수에 따름 과목당 25분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세 과목을 보면은 75분이 되겠죠. 75분. 한 회차당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과목이 세 과목이에요. 70세 이상의 고령자, 1954년 출생자까지 포함 중 특별관리반 편성을 희망하는 경우 토일, 공휴일, 시험일 3, 4회차로 신청 기간 중 특별관리반 회차 직접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별관리반은 뭔가 좀 안내를 해주기 위해서 인력이 이제 배치가 되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왠지 알려주는 거죠. 시험 보는 방법을. 장애로 인하여 특별관리반 편성이 필요한 경우는 신청기간 중 특별관리반 회차 직접 신청. 그렇습니다. 장애 학생으로 대독, 대필자를 동반하고자 하거나 장애가 있으나 장애 학생 미등록으로 시험에 신청 시 특별관리반 신청 화면이 나오지 않는 경우 일반 시험실로 신청 이후 지역대학으로 반드시 연락해야 된다. 일반 학생도 토일, 공휴일 3, 4회차 일반 시험실로 시험 신청 가능. 아, 그러네요.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일반인도 3, 4회차에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은 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선착순이죠. 어떻게 보면은 선착순이라서 빨리 신청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요 정도 일요일 6월 9일 요 정도 보면 되겠죠. 재소자 있고요. 각 회차별 정원이 초과될 경우 신청이 불가하고 다른 회차로 신청, 지역대학별 정원이 다를 수 있음. 시험일 미신청 학생은 소속 지역대학의 6개 순차적으로 일괄 자동 배정 예정.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면 그냥 일괄적으로 자동적으로 배정이 된다. 그러면 거기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역대학에 남아있는 석이 없을 경우에는 뭐 그럴 일은 없나요? 아무튼 이 시험일 신청입니다. 시험일은 시험 신청 기간이 2024년 5월 7일 화요일부터 9시 30분부터 5월 21일 화요일 18시까지.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에 접속해가지고 회차를 선택하여 정원 내에서 신청한다. 신청 경로는 로그인하고 학사 정보에서 수업 시험, 온라인 시험, 태블릿, 신청 및 조회, 신청 시 시험 대상 교과목 수에 따라 시험일 회차를 분산 신청. 자, 그러니까는 회차를 3번에 걸쳐 가지고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한 과목에서 3과목을 한 회차.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3과목을 한다.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눠서는 못 하는 거죠. 그죠? 3과목이라면은 그냥 한 번에 다 봐야 되는 거죠. 그쵸?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한 과목 1회차에 한 과목 보고 2회차에 한 과목 보고 3회차에 한 과목 보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냥 이제 한 번에 다 보는 게 낫죠. 그래서 6과목을 본다. 그러면 2회차에 걸쳐서 보면 되겠죠. 그럼 4과목이다. 4과목은 2회차죠. 뭐 그런 겁니다. 7과목은 3회차가 되겠죠. 이렇게도 한번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별로 효율이 좋지 않아가지고 6과목씩만 해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자, 시험 교과목 중 일부를 누락하여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다 신청해야 된다 이거죠. 뭐 빼먹고 신청할 수가 없다. 자동적으로 되는 거겠죠. 5과목 시험 대상자가 4과목만 2회에 걸쳐 나눠 신청하고 한 과목 미신청할 수가 없다. 다 신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남아있는 과목이 있다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나오겠죠. 시험실 입실 안내, 입실 시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20분 전에 입실을 해야 되고, 입실을 하게 되면 학생 감독관 입실 및 사전교육 실시를 하고 시험 진행 방법, 태블릿 PC 사용 방법, 부정행위 방지 등에 관해서 설명을 한다. 그리고 시험실별 태블릿 PC가 이제 세팅이 되는 겁니다. 입시 시간 안에. 시험 운영 시간은 시험 진행이 되고 시험 시간은 응시자의 수강 교과목 수에 따라 다른데 한 과목당 25분씩. 시험 시작 후 일실 불가. 시험 시작 후 10분 뒤부터 퇴실 허용. 일반 학생은 과목당 25분이고 특별관리 대상 학생은 과목당 30분이네요.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10세 이상 고령자로 특별관리반 편성자 1954년 출생자까지 포함이 된다. 장애로 인한 특별관리반 편성자. 시험 방법 태블릿 PC를 이용한 출석 온라인 시험, 객관식 사지선다형, OX형 이렇게 있습니다. 시험 배정 시간은 과목당 25분이고 특별관리반 편성 학생은 30분. 문항수는 과목당 25문항이고 배점은 문항당 2점. 50점 만점이 되겠죠. 시험 응시하면은 이러한 화면이 되는 건데 이렇게 시험을 본다는 거겠죠. 태블릿 PC로 로그인하고 시험 시작 시간 이후 시험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시험실 퇴실 버튼을 누르고 시험 시작 10분 후 퇴실을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아예 뭐냐 안 들어가면 되지 뭐. 포기할 거면 아예 시험장에 가지를 않을 텐데. 답안 선택 시 답안 수정은 가능하나 선택한 답안 삭제는 불가능하다. 응시 대상 2024학년도 1학기 재학생 중 출석 온라인 시험 평가 교과목 수강자, 시험 교과목 및 시험 범위,
자, 시험 범위도 한번 봐야 되겠죠. 홈페이지 기말시험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요? 시험실. 네, 시험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5월 27일 월요일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일단 해야 되겠죠. 신청을 일단 하고 신청일이 좀 뒤에 나오겠죠. 아, 여기 나왔네요.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응시 학생 유의사항. 시험 당일에는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자동차 출입을 통제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이거는 좀 지역 대학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뭐 남부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주차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시험이 아니라 시험지로 보는 시험일 때는 그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동시에 똑같은 과목을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시험이 치러지거든요. 그래서 주차하기가 힘들었는데 아무튼 이거는 뭐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시험 시작 전 입실 완료 똑같은 얘기 하고요. 시험 당일 준비물 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 신분증 지참하고요. 이게 저한테 좀 해당되는 얘기인데 테스트 영어 연습, 그리고 프랑스어 듣기와 말하기, 일본어 활용원, 교과목은 듣기 평가 부당이 있으므로 응시생은 반드시 본인의 이어폰 또는 헤드폰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3.5mm 규격으로 헤드폰을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헤드폰이 뭐 마침 있는데 가져가야 되겠네요. 무선은 안 된다. 무선은 안 된다. 왜냐면은 글쎄요, 그 태블릿 PC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블루투스 연결을 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블루투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선으로 그 잭에다가 꽂아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선 제품 중 3.5파이 잭 제품만 사용 가능. 이어폰보다는 밀폐형 헤드폰 사용을 권장한다. 근데 테스트 영어 연습 과목에서 듣기 연습을 해본 적이 없는데 교과목에서 그냥 독해하는 식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다른 과목도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시험실 벽면 또는 책걸상에 낙서를 금지하며 모든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할 것. 학교 건물 내에서는 절대 금연이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 것. 기상 이변 등으로 지각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여 주기 바랍니다. 객관식 예상 문제 출제 등과 관련하여 시중의 출판사 및 서점의 상행위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문제를 막 만들어가지고 파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괜히 돈만 쓰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기출문제 풀어봐야 뭐 한 50문제 중에 한두 문제 나올까? 뭐 그런 겁니다. 자, 시험 중 휴대, 금지 물품 휴대 등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행위 금지. 휴대 금지 물품이 뭔가요? 알려주겠죠. 특별관리 대상 학생 응시 요령. 자, 이거 3, 4회차 신청하라는 거였고요. 각 지역대학 및 학습센터 신청 대상은 뭐 장애가 있어가지고 답안 작성이 불가능한 자, 그리고 70세 이상 고령 학생, 특별관리가 필요한 자. 특별관리 시험 대상자 신청 방법이에요. 70세 이상 고령 학생 중 특별관리반 편성을 희망하는 경우에 이렇게 3, 4회차로 신청을 하게 되면 되고요. 뭐 장애도 마찬가지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애 학생으로 대독 대필자를 동반하고자 하거나 장애가 있으나 특별관리반 신청 화면이 나오지 않는 경우 일반 시험 시 신청만 가능한 경우 신청 이후 지역대학으로 반드시 연락을 할 것. 청각장애 학생 중 듣기평가 교과목 응시자는 시험일 신청 기간 내에 지역대학으로 본인이 반드시 연락, 그러니까 장애 유형을 증빙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을 제출을 해야 된다. 시험 시간 및 운영. 일반 학생 시험보다 과목당 5분을 연장해 줍니다. 중증 장애로 인해 시험 시간이 부족한 경우 일정 시간에 추가 시험이 가능합니다. 대독 대필자 동반 가능. 장애인용 별도 문제지가 제공되지 않으니 대독 대필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동반 바람. 시험 당일에는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의견 소견서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기 바람. 계산기 사용 가능 과목입니다. 쭉 한번 보면 되는데 주로 그 경영학과 하고요, 경제나 혹은 통계 데이터과학과 뭐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재무관리, 재무회계 원리, 경영 분석을 위한 기초 통계, 세무회계, 통계학개론, 품질경영, 통계 패키지, 수질관리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이렇게 한번 쭉 요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토양학,
시설 원예학은 공학용 계산기 사용 불가. 자, 시험 장소입니다. 각 지역대학 및 학습센터, 시군 학습관, 일부 시군 학습관체, 시험장 설치 권역 쭉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있을 거예요. 27 권역이고 대부분 다 지역대학에서 이제 시험을 보고 어딘지 각자 다들 아실 겁니다. 시험 유의사항 20분 전까지 입실, 20분 이거 계속 강조를 하네요. 시험 시작하고 나서는 입실이 불가해야 하니까 시험 시작 전에 반드시 입실을 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왠지 절대로 안 들어보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똑같은 얘기 또 이제 계속 나옵니다. 헤드폰하고 이어폰 지참하고 시험 시간, 시험실, 시험장 이런 거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나의 정부에서 기말시험에서 확인 가능한데 요거는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근데 지금은 나오지 않겠죠. 5월 27일부터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행위 금지,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응시자와 몸, 동작, 쪽지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하면 안 되겠죠. 휴대전화기 등 각종 전자 송수신기를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휴대 금지 물품이 나와 있네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등 모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는 사용이 가능한 교과목만 휴대 허용. 교재, 노트, 연습장, 참고서 등 시험 관련 물품. 휴대의 의미는 책상 주변 등 응시자가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물건을 비치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가져가서 가방에 넣어놓는 거는 문제되는 게 아니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꺼내놓고 쓰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거, 대리로 시험 보는 행위, 사전에 조직적 계획적으로 모의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시험 응시 중 문제나 답안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전자기기 사용 등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사안, 시험의 목적으로 태블릿, 데스크탑 PC 등 시험기기를 조작하는 행위, 태블릿, 데스크탑 PC 등을 고의적으로 훼손, 프로그램 삭제 포함하는 행위, 시험 중 고성, 소란 등 다른 응시자의 시험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됐고요. 그리고 기타 안내사항, 태블릿 PC에 문제 정답을 직접 입력하기, 필기도구는 사용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좀 읽어봤어요. 봤는데 좀 변경사항도 있는데 크게 시험 입실 시간이 정해진 거 하고 퇴실 시간이 10분으로 된 거 하고 그리고 이제 고령자라든지 그런 부분들, 장애 학우님들 그런 분들에 대한 시험 방법이 조금 개선되거나 변경된 부분들이 있네요.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